이것 때문에 내가 변제금이 올라간다, 재산 가치 올라간다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돌려줄게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운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Q&A 시간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김운찬 변호사님께서 이제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고 월 3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출금이 총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한 명과 저까지 해서 2인 생계비 적용을 받으면 월 50만 원 정도 변제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남편이 우대이율 때문에 제 명의로 가입한 적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적금 때문에 청산 가치가 커져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쓰지도 못할 적금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난다니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적금을 넘기고 개인회생 진행하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남편분께서 이제 우대이율 때문에 채무자분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셨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 변제금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떨까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쟁점이고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 위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점차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죠. 뭐 내가 명의만 빌려줬는데 뭐 보험을 이제 대신 가입해 주신 경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차량도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변제금이 올라간다, 재산 가치 올라간다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돌려줄게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 그냥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적금 그냥 그대로 내 명의로 들고서는 개인회생 들어가는 거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청산가치에 당연히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청산가치 보정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이상 변제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적금을 해지해서 남편에게 지급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때도 거래 내역상 남편한테 돈 나간 게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또 청산가치 넣어라라는 보정이 나오기는 매한가지다. 무조건 나오겠죠. 매한가지. 결국에는 지금 3천만 원 요 적금은 요 개인회생 사건에서 피할 수가 없는 쟁점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할 건데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명의 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편분 건데 남편분이 배우자님한테 그냥 맡겼다. 맡겨놓은 맡기기만 거죠. 했다. 명의만 신탁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배우자 건데 그냥 아내한테 맡겨놓은 재산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되돌려 놓는 작업 자체는 명의 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 회복의 문제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편파 변제가 아니다. 이걸 돌려놓는 것이 이런 어떤 법률적인 쟁점에 좀 접근을 해서 보정을 상세하게 좀 대응을 해서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내용을 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이 법률적 관계를 정의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명의 신탁했어요. 적금을 대신 가입을 해놨으니까 그 돈 자체는 사실 이제 남편이 준 거죠. 남편이 3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주면서 이걸로 적금 가입해라고 한 거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소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거는 예금주 명의 신탁이다. 그럼 예금주 명의 신탁의 어떤 법률적인 쟁점은 대내적인 관계 남편하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남편이 처분 권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의신탁에서는. 그래서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내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명의신탁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야 갖고 와 혹은 처분해 이거에 대한 어떤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대내적인 어떤 소유 및 처분 권한은 남편에게 있는 상황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예금을 이제 이렇게 요 사안처럼 맡겨놓은 상황에서 수탁자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함부로 이걸 인출해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야 이거 그거 다시 돌려줘 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게 되면은 형사적으로 봤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안 주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런 어떤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맡겨놓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부동산을 등기를 다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해서 원래 이제 맡겨놓은 사람 명의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 소유권자가 지금 등기는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임의로 처분을 해도 이건 애당초 이 사람이 맡아놓은 재산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일반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처분을 해도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 거가 아니다라는 어떤 판례가 부동산 명의 신탁에 일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 적금 자체가 지금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이거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으로 평가를 할 수 없고 이거를 해지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주게 되는 경우에 이거는 편파변제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개진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추가적으로 더해서 지금 여기 용인이라고 하셨죠. 네. 수원회생법원인데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실질적인 소유의 의사로서 명의 신탁을 해놓고 매수자금을 부담한 그런 어떤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청산가치에 놓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놓지 않지만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그냥 명의 신탁해놓고 사실상 채무자 거야. 그러면은 이건 채무자 재산으로 보아서 청산가치에 놓도록 하겠다는 거죠. 요거를 반대 해석을 반대로. 해보면 반대로 그러면은 배우자가 채무자한테 명의 신탁한 것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어떤 실무 준칙을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그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원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르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평가해서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적금이 이제 있었고 그걸 이제 해지를 해서 남편에게 준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편파변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냥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냥 그 재산을 원상회복해 준 거다. 내가 맡겨놓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 거지. 이건 내가 돈을 빌려서 갚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해서 좀 풀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무조건 보정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법률적으로 심도 있는 다툼을 좀 거쳐야 되는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채무자 게 아니다. 남편 거를 내 이름만 빌려줘서 맡겨놓은 거다. 요 법률로 간다라는 건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회생위원들이 주로 내리는 보정이 이거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아니냐, 남편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때는 어떻게 또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남편의 증여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증여냐 명의신탁이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일반 그 민사 소송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좀 이슈가 네. 많이 되는 건데 그럼 그 당시 어떤 정황과 거래의 태양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유권의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 예금이니까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 발생하는데 세금 납부는 누가 했는지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대출이자 누가 부담을 했는지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요 사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을 받는 그 돈 애당초 적금을 가입했던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둘 사이의 거래 관계가 평상시에 어떠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특별히 증여할 이유가 없을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편분께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제가 봤을 때 남편분께서 지금 소득이 없고 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지원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 지금 계좌를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우자 명의 지금 계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상당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을 걸로 짐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개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요분 같은 경우에는 다투어서 네. 의견서로 다투어서 명의신탁이라는 게 인정됐을 되면, 경우랑 그다음에 인정이 안 될 안 수도 됐을 있는 때, 거니까 정산 가치가 이제 3천만 원이 반영되는 경우 아닌 경우 요거 나눠서 이제 변제 계획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린 일단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빼고 진행을 네, 하겠죠. 네. 빼고 진행하고 보정 나오면 아 이거는 명의신탁이고 이거 원상회복한 거니까 저희는 안 넣겠습니다. 안 넣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합니다라고 주장해서 주장이 관철이 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빠지니까 물론 다른 재산은 지금 이제 없다라는 가정하에 2인 생계비 그 자녀분이 있으니까요. 적용을 하면은 이제 변제금 자체는 월에 이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인 생계비가 250만 원이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50만 원 정도 변제금이 월 변제금이 잡히고 36개월 변제하시면 총 변제금이 1,800만 원. 그러면은 총 채무 아까 7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변제율은 대략적으로 2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거는 그냥 청산가치 넣으세요. 잡으세요. 가상의 청산가치 넣으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이분은 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셔야 돼서 이 경우엔 뭐 물론 이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 좀 조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변제금을 이제 60만 원 정도로 잡고 36개월 변제하시면 총 변제금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변제율은 대략적으로 51% 정도 되는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는 네.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게 명의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제외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거를 토대로 다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다퉈서 뺀 케이스들이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정적인 내용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제외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리적으로도 사실은 타당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에는 법리적인 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자료들과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사실관계를 마련하느냐, 그 기반을 갖추느냐. 요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충분히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사례로 더 유익한 내용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